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 오늘도 가장 먼저 준비했습니다. MBTI T와 F로 갈렸다. 누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T고 누가 감성적인 F였을까요? 자, 이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냐, 탄핵을 왜 선동했느냐 이 내용으로 엇갈렸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장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ESFJ 이런 인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겁내지 않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일처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ENFJ 정의로운 해결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헌법 가치를 지키는데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ESTJ인가? 그렇게 해서 엄격한 관리자라고 합니다. 이 난세가 제대로 풀어잡으려면 경륜, 강단, 해안,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담한 통솔자, 대담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행시 한번 할게요. E, 에너지를 모읍시다. N, 제가 국민의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T, 트러스트, 신뢰가 필요합니다. J. 정의로운 나라 만듭시다. 예, 어제 A조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 B조 토론회. 자, 최선 평론. 네. 오늘 뭐 죽음의 조라고 평가하는 네, 경우가 네,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밋밋했어요. 그렇게 아, 죽음의 조가 아니었어요? 사실, 죽음의 조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하자면 서로 간의 공방이 오늘은 아까 제가 보기에도 좀 점잖은 수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거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가 정말 아주 그냥 진검승부를 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투표가요. 그 국민 여론조사 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다음에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신 80%에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은 일종의 약간 전초전 일단 잽을 서로 날리면서 본 다음에 결국엔 제가 보기에 4인 컷에 들어갔을 때 이미 거기서 아마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게 나타날 것 같고 오늘은 서로 보면서 약점을 살짝 공략했지만 예. 그렇지만 제대로 아픈 곳은 찌르지 않았던 일종의 약간 전초전 성격의 예. 탐색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8명의 후보 가운데 내일 모레 4강이 추려지는데 과연 그 4명에 누가 들어가고 못 들어갈지 관심이죠. 자, 그래도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들은 1, 2, 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이런 발언들, 공방을 벌였습니다.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계엄 반대.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페이스북에 3월 13일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정당한 할 말이 권리를 있다 하는 행사한 게- 것이라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 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내란이라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예, 정광재 대변인. 예. 오늘 이 탄핵과 계엄 선포를 놓고는 1대 3, 3대 1로 싸운 느낌이 들어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은 반대하지만 이게 경미한 과오뿐이라는 건 이거 넓은 의미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나경원 후보는 이거 한동훈 대표가 당시 대표가 대통령이 내란 자백하겠다면서 내란몰이 선동한 거 아니냐. 이철우 전 후보는 야, 탄핵 소추 안 했으면 탄핵 심판 받을 헌법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을 텐데 이걸 왜 했냐. 홍준표 후보 비상계엄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탄핵에 난 반대했다. 이랬어요.
A조하고 B조 구성이 좀 달랐습니다. A조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비중이 높았고 B조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3명의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고 한동훈 전 대표만 탄핵이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을 놓고 저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 충돌의 정도는 대단히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월드컵 경기에 이제 16강이 이미 확정된 나라들끼리는 마지막에 붙게 됐을 때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오늘 B조에 속한 분들 가운데 이제 4강 안에 들어갈 후보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진검승부는 아껴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당시에 만약에 홍 전 시장께서 당 대표였다면 어떤 메시지를 냈겠는가 이 질문을 역으로 던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전 시장이 정확한 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엔 다음번 그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주제로 한 전 대표가 혹시 또 물어보진 않을까? 이런 아무래도 이제 생각이 당심 드는 50%에 이제 그게 반영이 되면 당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놔야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22일 이후에 있을 4강 후보들 간의 토론에는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관심이 있었던 포인트가 홍준표, 한동훈 이 두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맞붙을까였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처음엔 선배님, 후배님 이러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홍준표 선배님께 선배님께서 쓰신 그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다를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서 저랑 굉장히 같은 방향이 많아서 좀 들어왔는데요. 특히 그럼 나한테 질문할 게 없겠네.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정책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예, 예. 뭐 제가 어제도 말씀하시고 저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 저도 그렇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지?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이 끝나버렸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싹 피해가네요. 내가 하는 시간 벌써 끝났다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렇게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즉답을 회피하는 모습, 저런 모습들이 뭐 순간적으로 이 토론회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당원들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저 정도의 답변 가지고 과연 홍 후보가 본인이 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어쨌든 이번 그 조기 대선이 왜 생겼는가 하는 부분,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까지 한 이 상황 때문에 조기 대선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본인들의 정확한 입장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입장을 이렇게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피한다고 해서 피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하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파면에 이르게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기의 본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타의에 의한 것이냐라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전략으로 나갔다라는 건 좀 당당해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요 인신 공격성 네거티브 공방도 있었습니다. 주로 한동훈 후보를 향한 거였는데 뭐 나경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협공을 펼치기도 했는데 자 오늘 그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 성치은 부의장, 예. 저 질문. 그러니까 본인에게 들어온 질문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면서 홍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했는데 저 내용 어떻게 보세요? 전 저 말을 들은 제 귀를 씻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토론회에서 저 정도 질 낮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저 중에 정치 경력이 가장 긴 사람이라는 게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저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정치 경력이 높은 아까 선배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배라면은 저런 질문을 필터링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본인이 나서서 왜 보수 진영이 총선을 3번 연속 패배했는지, 왜 2번 연속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당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저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 아유, 저는 전국에 지금 탈모 인구가 1000만이라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남은 토론에서 저거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흥행을 위해서 재미난 예능적인 요소를 고려했다라고는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번의 또 관전 포인트.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또 어떤 공방을 벌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님,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제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헌신하시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두 후보 오늘 뭐 핏대를 세우는 그런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만 나경원 후보는 계속해서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주고 결국 당대표까지 해준 거 다 그렇게 위해서 만들어준 자리에 갔으면 이번 한 번 정도는 그만 안 나오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 당대표 경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당시 패스트트랙 수사 사건 때 맞아요. 내가 빼달라 했냐? 그게 나를 위해서 했냐?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 해서 사실 두 사람이 그때 어마어마한 사실 갈등의 일촉즉발까지 갔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사실 어제는 좀 뭐랄까 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한 번은 좀 탄핵에 대한 당신의 책임도 있고 하니까 할 거 뭐 좀 하지 않겠느냐 얘기했는데 저는 어쨌든 점잖게 얘기했지만 저는 두 사람의 이제 이것이 예고편이라고 보는 게 결국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스탠스를 어떻게 불가근 불가원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정확한 정치적인 자기의 스탠스, 이게 저는 지금은 이렇게 잼 날리는 식의 한번 말이 오갔지만 결국 이제 2인을 최종적으로 고를 수 있는 4강에서는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전선형성할 수밖에 없다. 오늘은 간보기로 끝냈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면 출두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약간 화력을 아낀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의 오늘 인상적인 것은 쪽 한동훈 후보가 좀 여유롭게 홍 후보나 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조금 그동안 정치가 축적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게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4강에 들어가야지만 본격적으로 싸움을 걸 수가 있을 텐데 본인이 지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있었던 당원 게시판 논란, 한마디로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유리한 댓글을 가족들이 동원돼서 단 것 아니냐,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게 홍준표 후보에게 서로 물었어요. 당원 게시판 댓글 논란 아시죠? 그랬더니 결론 나온 거로 아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건 뭐 내가 말을 못하지, 당사자가 있는데. 뭐 서로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이야기를 두 사람끼리 나누는 이색적인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킬레스건일지요. 명태균 리스크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당대표 선거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을 참 2번이나 당했는데 참 억울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신경이? 명태균 사건을 제가 2번 당했죠. 우리 당의 이상한 여론조사로 제가 2번 당했는데요. 사실 뭐 홍 후보님 명태균 사건으로 계속 엮이시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기회에 좀 털어보시려고 그 말씀 꺼내신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저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할 때마다 룰을 바꿔요. 우리 당 이번 1차 예선도요. 5대5 그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 고망하고 됐고. 정광재 대변인, 예. 그거 같군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후보 간의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 씨 측에서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홍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아유 억울하시겠네요라고 했더니 뭐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누가 더 명태균 리스트에 한 발 더 앞서가 있는 건가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토론회가 더 거듭될수록 이 얘기도 나오겠죠. 저는 홍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저 질문을 한 것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 명태균 게이트 얘기가 나오면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홍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문제를 꺼내면서 나는 이 명태균 게이트나 명태균 리스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경선 과정이든 대선 과정이든 이것이 나에게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막 여유롭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이번 그 경선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과거 이제 뭐 여론을 어떤 식으로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해서 경선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엄단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어느 정당이든 이런 식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아주 전략적으로 홍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 비조 토론회를 많이 기대하고 보신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의힘 지지자 분들께서는 소문난 잔치에 별 먹을 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괜찮았다, 재밌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지요.